정부가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6인 모임 밤 9시 거리두기는 2주 연장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씨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한 유튜브 채널은 A씨의 실제 음성과 성씨를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3.6% 올라 넉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빵 같은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 밤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일 쇼트트랙 혼성 계주를 시작으로 메달에 도전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이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독감처럼 백신 맞고 치료는 하지만 이 생활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미크론의 이 치명률이 낮다 보니 중환자 치료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물론 일상 회복 간절하지만요. 이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정점의 끝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일단 앞으로 2주 동안은 밤 9시까지 6인 모임 이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황규락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느슨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드 코로나가 중단된 뒤 정부가 일상회복 재개를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6%로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 백신을 맞고 약만 먹으면 대다수는 독감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6인, 밤 9시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조건 충족 시 완화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아마 2월 말쯤 되면은 그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점이 나올 것인지 앞으로 더 이렇게 지속될 것인지. 관건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입니다.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은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달하면 위중증 환자도 급속히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재택치료자는 10만 명을 넘어서 정부 목표치에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독감 방역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막 시작이니까 정점이 불과 지금 한 3주밖에 안 남은 2월 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위험하고 10만 명 가려면 언제 정점을 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위드 코로나가 3월 대선을 전후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일상 방역이 될까요? 어제부터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분명히 5,000원 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병원에 막상 가보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고 이 증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 또 가격이 다릅니다. 이 혼란투성이인 현장 모습을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동네 병원에 몰렸습니다. 진료비 5,000원만 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 설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3만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5,000원 아니에요? 무료
무증상이지만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문진표에 유증상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네, 그거는 4만 원. 일반으로 의료보험에 혜택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이상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의료보험이 혜택이 된다는 걸로 그렇게 설명. 부담되면 누가 하겠어요? 너무 비싼 거죠. PCR 검사 비용도 올랐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로는 음성이 나왔지만 코로나 증상이 계속돼 PCR 검사를 받겠다고 하자 11만 원을 요구합니다. 지난주보다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판까지 내걸었지만 사정은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세팅이 안 돼가지고 키트가 없어서 그래요. 아직 저희가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PCR 검사만을 주로 하던 이 병원은 정부의 예고 없는 신속 항원 검사 병원 지정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안 한다고 빼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빼줘요. 그런 데가 보건복지부예요. 논란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바가지 진찰료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설 민심이 대선의 1차 분수령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보이는데요. 설 밥상에 올랐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담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0%,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5.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이 후보 38%, 윤 후보 46%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윤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손편지를 보내며 공을 들인 호남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윤 후보 호남 지지율은 26.2%, 이 후보는 59.5%였습니다. 설 연휴 전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 호남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곳도 있었습니다. 중도층 표심도 움직였는데 윤 후보는 한 달 전보다 13.5%포인트 오른 51.2%, 이 후보는 4.3%포인트 하락한 34.8%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직전부터 불거진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공무원 동원 의혹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합니다. 김혜경 논란이 불거지면서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김혜경 논란이 결국 얻었던 지지율을 다시 반납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 후보에게서 이탈한 표심이 윤 후보에게 쏠리면서 윤 후보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내일부터 1박 2일간 부산, 경남, 울산을 방문합니다. 윤 후보는 내일 제주 일정을 마친 뒤 모레 광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김혜경 씨의 개인 심부름을 했다고 폭로한 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자들이 연락을 해오면서 지금도 거처를 옮겨 다니고 있는데 어젯밤 한 유튜브 채널이 성 씨를 공개하면서 목소리까지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를 공무원이 처리해주고 관련 비용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제보한 전 7급 비서 A씨. 어젯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이 채널에서 A씨와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난해 4월 전화통화 녹취를 틀면서 A씨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도 없이 공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성씨는 물론 녹취에 등장하는 제3의 공무원 실명까지 노출됐습니다. 밤사이 A씨 측이 강력 항의해 이 영상은 지워졌지만 이미 SNS 등으로 관련 내용이 퍼진 뒤였습니다. 가족에게도 제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A씨는 현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선거에 자신과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제보 내용이 보도된 뒤 상관이었던 배 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불안함을 느껴 거처를 옮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시골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니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갖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꼭 만나서 얘기를 좀 해요. 이게 좋으실 것 같아요. A씨는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법적 검토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제 불찰이라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부인 김혜경 씨 의혹들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전날 서면 사과에 이어 오늘은 직접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 후보는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광주 전남 방문을 계획했던 김혜경 씨는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김혜경 씨의 직접 사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더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대로 된 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김 씨의 사과 수위와 활동 재개 시점을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김 씨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도 시장이나 지사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하겠다고 또 엄단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겠나. 공금 횡령 시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받겠다고 했죠. 하지만 감사를 맡을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에 임명한 사람이라서 야당에서는 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당 감사관은 과거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감사할 김희수 경기도감사관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임명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 감사관은 임명 9개월 전 이 후보 측근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가 선거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결과를 반박하는 사실상의 구명 토론회였습니다. 당시 김 감사관은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이 오판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 감사를 받겠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사하는 척 시험을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원 출신을 임명해왔는데 이재명 지사 때 민변 출신 측근을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를 맡게 된 경기도는 난감한 기색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감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감사부터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를 지낸 성남FC 의혹 사건 속보입니다. 사표를 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성남FC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도 석연치 않다고 봤지만 추가 계좌 추적 의견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성남FC의 법인카드에 주목했습니다.
사용 금액이 수년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데다 성남FC의 기업 후원금이 몰린 시기와 겹치는 기간도 있었던 겁니다. 박 차장 검사는 계좌 추적이 더 필요하다며 상관인 박은정 지청장에게 추가 수사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후원금 납부 경위 진술을 번복한 점도 함께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최소 7차례 보고가 있었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추가 수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차장 검사는 지난달 사표를 내기 전 그간의 경위를 기록한 수사 일지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수사 일지 열람권자에서 박 지청장은 제외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무마 의혹을 밝히려면 수사 일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박 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시작합니다. 김혜경 씨 관련해서 의혹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사회부 홍태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공 기자가 취재를 한 건데요. 자, 도청 공무원이 이 김혜경 씨가 빨리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문진표를 대리 작성한 사례 또 나왔죠. 네, 닷새 전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병원 코로나 문진표 대리 작성 정황. 당시 보도한 건 지난해 4월 일이었죠. 제보자인 전 7급 비서 A씨 측은 똑같은 일이 지난해 7월에도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함께 보시며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가 5급 사무관 배모 씨에게 보낸 사진인데요. 병원 출입증이라고 써 있고 위에 7월 22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건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있는데 김혜경이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A씨는 김혜경 씨 병원 출입증을 받으려고 가짜 이름으로 문진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똑같은 일이 석 달 뒤에도 있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그럼 대체 이 약 처방과 관련해서 이 대리 의혹이 나오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 작년에 한해서 보면요. 네. A씨가 병원 관련 업무에 동원된 부분 크게 3가지죠. 경기도청 부속의원에서 여비서 명의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김혜경 씨 자택 소화전에 걸어뒀다는 게 있고요. 앞서 보셨듯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김 씨의 출입용으로 가짜 문진표를 작성한 게 드러난 것만 4월에 3건, 7월에 1건이 있죠. 지난해 6월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아들의 퇴원 수석을 맡아 처리해 준 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6차례에 걸쳐 병원 관련 업무를 대리 처리했죠. 자, 시청자들이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김혜경 씨는 그럼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네, 김혜경 씨가 사전에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기준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김혜경 씨를 고발한 혐의 크게 3갈래입니다. 7급 A씨에게 음식 배달 같은 의무 없는 일들을 시켰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제기했는데 현재까지 5급 사무관 배 씨가 A씨에게 지시했죠. 김혜경 씨가 배 씨와 이를 사전에 논의한 증거가 있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 배 씨는 누구도 안 시킨 일이라고 하고 김혜경 씨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유용해 국고 손실을 일으키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살펴보면요. 역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사용 목적 등을 두고 배 씨나 A 씨와 소통한 부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은 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요. 김 씨의 연루가 드러나면 배 씨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여비서 명의로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의료법을 어겼다는 의혹은 어떨까요? 김 씨가 직접 병원에서 여비서 이름을 대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상 대리 처방이 성립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도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대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이 약도 약인데 도청 법인 카드로 이제 김혜경 씨 각종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지금 아침마다 뭐 샌드위치를 사줬다 이런 의혹도 나오던데 총 합하면 뭘 얼마나 사준 겁니까? 네, 품목도 다양하고 횟수도 많습니다. 우선 법인카드로 결제한 11만 8천 원어치 쇠고기가 있고요. 초밥도 샌드위치도 구입해 A씨가 날라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언론에 알려진 부분만 10차례 정도가 되는데 A씨는 이외에도 복집 같은 곳에서도 음식을 사서 가져간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혜경 씨는 상습적으로 조력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조력을 계속 받았다면 이게 지금 법적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김 씨는 그제 낸 입장문에서 조력받은 적은 있었지만 상시적이진 않다고 했는데요. 제보자와 배 씨의 과거 대화를 보면 이전에도 식료품 구입 등의 법인카드 편법 결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한번 들어보시죠. 그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을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대요. 의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네, 법조계에선 상시성, 수시성이 입증되면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야당은요, 김혜경 씨가 이미 예전에 이 성남시장 그때 그 시절부터 이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2012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당시 시의원이 성남시 행사 때마다 공무원 신분인 배 씨가 김혜경 씨를 밀착 수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2011년 회의록에는 봉사단체 행사에 김 씨가 관용차를 이용할 때 공무원 20여 명이 도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공 기자가 이제 제보자 측과 이제 계속 지금 연락을 좀 하고 있는데 앞서 뭐 공익 제보자 보호 신청도 할 거다 이런 리포트도 전해드렸지만 시청자 질문도요 좀 보호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옵니다. 네, 어젯밤 유튜브 채널에 목소리와 성씨가 노출돼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씨는 신변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야당이 제기했는데요. A씨도 이르면 오는 7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낸다니 권익위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태연 기자였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시청률 39%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첫 토론회였던 만큼 치열했는데 의견이 아니라 이 팩트를 두고 맞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후보 말이 맞았는지 체크맨 김성규 기자가 가려드립니다. 공공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제 토론에서 논란이 된 이 발언,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성남시를 포함한 기초단체도 공공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지방공기업법과 설립 조례에 따라 택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성남낙생과 야탑에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2시간도 폐지한다고 하고 아니 뭘 좀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 아니 저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윤 후보 과거 발언을 확인해보니 듣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발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장 규모, 근무 형태와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달리 적용하자는 겁니다. 전면 폐지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분 철폐와 보완 언급은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임수정 차장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먼저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4자 TV 토론회의 두 장면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재생에너지 100%.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토론회 보다가 찾아봤는데요. 이 아리백과 텍소노미 임 차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뭐 저만 몰랐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사실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이고요. 네. 이 텍소노미는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저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환경을 뭐 특별히 생각하는 굉장히 많이 잘 아는 뭐 이런 후보라는 걸 좀 부각시키고 싶었을 텐데요. 네. 이 동시에 이 상대 후보 윤석열 후보 이번에 보인 반응처럼 몰라서 이렇게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서 준비가 안 된 후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깔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 생각한 그 효과를 거둔 겁니까? 민주당 뭐 당연히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 잘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어떻게 아리백도 모르냐 이렇게 하루 종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아리백을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알아야 되냐 이 망신 주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고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그 오늘 네티즌들 반응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아리백하고 물어보니까 당구 얼마 치는지 물어보는 줄 알았다. 아리백이 뭐냐 이렇게 하루 종일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보셨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저 질문을 이제 받고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뭐 다소 솔직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현안 파악이 잘 안 된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뭐 어설프게 답을 해서 좀 꼬이는 것보다 차라리 뭐 당당히 모른다,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아리백을 모르냐 이건 기본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야 되냐. 네. 앞으로도 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테니 알려달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라는 게 결국 이 지지층을 향한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향한 거거든요. 네. 이 두 후보의 모습을 부동층이 어떻게 봤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마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일정을 재개하면서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농업 행사에 참석도 했는데요. 마크맨 최선, 조영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별 공약으로 꼼꼼한 행정력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기초 단위까지, 시군구 단위까지 공약을 발굴해서 발표하게 되는 것은 자치와 분권, 즉 마을이 곧 국가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연 1%대 극저 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쩌면 좀 극우 포퓰리즘이 지금 싹 트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하기도 합니다. 동네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이곳 농정비전 발표회장에서 발표를 마쳤는데요. 연 10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행사에 참석 중입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에 맞서 농업인 지원금 확대와 비료값 지원 등을 앞세워 230만 농업인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오늘 추가로 공개한 59초 공약 쇼츠에선 생활 밀착형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원할 경우 기업이 탈락 사유를 설명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양육비 부담을 거부하는 부모들을 대신해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요. 정부가 미지급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내자? 오케이, 빠르게 가! 또 알레르기 환자들의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이 적시에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대선 후보들 손에 들려있는 게 뭔가요? 채점표입니까? 어제 사자 토론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84점,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죠. 본인의 전문성과 고민들을 그대로 다 담았고 불공정하다 이 문제의식을 저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 철학으로 쫙 꿰어져 있다라는 전환적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민주당은 유능한 리더 자질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네, 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등으로 평가하고요. 상당 부담감을 느끼고 답하지 않겠다는 얘기 비슷한 것도 하고 아까운 시간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위축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3등. 전국 어디서나 태양 또는 바람을 이용해 생산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기셔갖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윤석열 후보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시원시원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요. 서투른 태도에는 점수가 깎였습니다. 단연코 1등이고요.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검찰총장 힘이 도대체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는 나왔고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도리도리에서 어지럽다라고 해서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에 바빴거든요.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이 출마 경험이 있어서인지 노련하던데요. 네, 두 후보 모두 의미 있는 답변을 잘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 잘했다고 말은 하지만 국민들이 매긴 성적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 이후에 이 패러디물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만들어졌는데요. 앞서 외에서도 다뤘던 아리백 관련한 패러디가 특히 많았습니다. 저것도 모르냐, 반대로 저걸 누가 아냐,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네, 특히 그 발음 관련한 패러디물이 많았는데요. 영화 터미네이터의 대사 I will be back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또 나열된 영어 단어를 한번 읽어보라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치가 참 대단하다면서 영상 하나를 공유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죠. Es bleiben im Raum Keitel, Jodl, Krebs und Butter. Das war ein Befehl! Der Angriff Steiners war ein Befehl! So weit ist das also gekommen. 저 영화 예전에도 이 패러디물로 쓰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히틀러의 최후를 담은 영화 다운포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상황에 빗대서 대사로 바꾼 겁니다. 네,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운 그 장면에 명탐정 코난 대신 명탐정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명탐정 코난 배경음악을 사용한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청약 점수 만점이 40점이라는 윤 후보의 실수를 비판하는 이미지들도 올라왔는데요. 후보들뿐 아니라 지지자들의 장외 아이디어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가격해도 재치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속에서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김태욱 기자가 현장에 가 있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개막식이 열릴 장소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잠시 후 오후 9시
바로 이곳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지난 2008년 올림픽 개막식도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당시에 공중에서 성화를 점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때에 이어 다시 개막식 연출을 맡은 장이머우 감독은 이번에도 완전히 새로운 성화 점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성화 봉송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차, 수소연료 등이 등장했던 것처럼 개막식에도 중국은 첨단 기술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의 곽윤기와 김아랑을 기수로 73번째로 입장합니다. 이제 91개국에서 온 2,900여 명의 선수들이 17일간 열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대표단은 금메달 하나에서 2개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당장 내일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첫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적 기대합니다. 개최국 입장에서는 코로나와의 싸움이 올림픽 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철제 담장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 너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지인과는 옷깃조차 스칠 수 없습니다. 호텔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검색대를 지나야 하고요. 어디를 가든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동을 하려면 정해진 교통수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어도 손인사만 나눌 수 있습니다. 从韩国来的同事，现在可以行李箱吗？不能，因为这里是空的。 해외에서 입국한 관계자들이 머무는 호텔은 외부와 단절됐고 공안이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장과 미디어 센터 등 주요 시설이 모여 있는 올림픽 공원 주변에는 반경 2km가 넘는 거대한 폐쇄루프가 형성됐습니다. 올림픽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주경기장인 야오차오 스타디움과 무려 1km나 떨어진 곳인데요. 폐쇄루프 바깥에서는 안쪽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 센터에도 높이 2m가 넘는 간이 담장이 설치됐습니다. 완벽한 폐쇄 루프로 보이지만 오히려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막 전 확진자 수는 도쿄올림픽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용 인원의 30에서 5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면서 중국 당국이 목표로 한 제로 코로나 올림픽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 수사 속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폭파 작업을 위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했죠. 이 폭파는 신고된 작업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삼표산업이 2년 전에는 살수 차량 운전자에게 화약을 다루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1년 넘게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살수차 기사로 근무한 A씨. 작업장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곳곳에 물을 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임시 투입됐는데 갑자기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폭약으로 채석장 안반을 깨뜨리는 발파 작업 보조였습니다. 무조건 내가 올라가라는 거야, 그 위로. 그 돌산에 올라가서 구멍 뚫는 데가 다 집어넣은 상태에 내가 삽으로다가 덮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선 같은 거 다 연결해놓고 하긴 하고. 아무런 사전 교육도 없이 화약 매립과 도화선 연결 등을 한 겁니다. 교육을 받았어, 뭐를 했어. 그 사람 하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한 거잖아. A씨는 결국 엿새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살충 와서 이런 식으로다가 언제 매입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안 했어요. 제가 겁나가지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화약류를 발파할 경우 경찰서장에 신청서를 제출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조 작업자도 모두 인적사항을 적어 정신질환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표산업은 일용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며 안전교육 실시와 경찰 허가 등 적법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넉 달 연속 3%대로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빵 같은 먹거리 가격이 줄줄 올라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집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매콤한 맛의 떡볶이, 야채와 고기를 곁들인 비빔밥.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두 음식 모두 고추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장 보러 온 소비자가 고추장을 장바구니에 담기를 망설입니다. 고추장 사러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그전보다 조금 오른 느낌은 있어요.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이 있었었는데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설 연휴 전 16,000원이었던 1kg짜리 고추장이 지금은 1,500원 오른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장류업계 1, 2위 업체가 앞다투어 10% 안팎으로 고추장과 된장 가격을 올리는 셈입니다. 고추장, 된장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재료인 대두쌀, 고추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제빵업계 1위 파리바게트는 오는 9일부터 66개 빵값을 평균 6.7% 올리고 뚜레쥬르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달걀, 밀가루 가격 상승이 원인입니다. 소비자들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몇 번이나 돌아다니다가 그냥 한 수씩 사는 거지. 필요로 한 것만 사니까 빵도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못 먹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올라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가가 넉 달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한 것은 10년 만입니다. 축산물, 과실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개인 서비스 가격이 외식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정부는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접종자가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 병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의 의원급 병원. 지난달 29일 이 병원에 백신을 맞으러 갔던 A씨는 병원 벽에 붙은 백신 유통기한 안내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통기한이 엿새나 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문제없다는 말에 백신을 맞았고 불안한 마음에 재차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간호사분은 실수로 인해서 유통기한 지난 거를 모르고 있다고 어떤 환자분께서 백신 유통기한 지난 거를 아시게 돼가지고 이제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해동 상태의 화이자 백신은 한 달 동안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남은 백신을 그냥 접종하면서 45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혹여나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 속에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3주 뒤 다시 한번 맞으라고 안내를 받은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사찰을 맞아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너무 화가 나고요. 제일 문제는 건강 문제가 없을까, 기반이 괜찮을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때문이에요. 보건소 측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경우 부작용 우려보다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커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사소한 그 관심이나 그런 조심만 하셨으면 이런 사고는 절대 안 발생할 것 같은데.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의 우두머리가 숨졌습니다. 미군이 급습하자 자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북서부의 3층짜리 주택 지붕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고 주변엔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의 우두머리인 알쿠라이시의 은신처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군 특수부대와 대치 중에 알쿠라이시가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등 10여 명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wardness. He, with no regard to the lives of his own family or others in the building, he chose to blow himself up. 알쿠라이시는 2019년 같은 수법으로 자폭한 IS의 수괴 알바그다디의 뒤를 이어 IS를 이끌어왔습니다. 미국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우리 돈 120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예정에 없던 연설을 했고 백악관은 참모들과 작전을 지켜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오랜만의 대외 성과지만 우크라이나 상황,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외교 이슈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 여론을 돌리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아버지를 눈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심청전이 SNS를 통해 외국에서 인기라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재미교포 하버드대생을 한수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There was no Korean Disney princess, so I decided to make my own. The fish in the sea can't stop me. All of the waves in the world can't rock me. 휴대전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옥색 한복 차림을 입은 모습은 마치 미국 디즈니의 만화 캐릭터를 연상케 합니다. 재미교포 3세인 22살의 하버드대생 유희수 씨가 우리 고전 심청전을 뮤지컬로 재해석하며 직접 만든 노래인데 영상 조회수가 한 달도 안 돼 100만 건에 육박합니다.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은 가운데 한국 고전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 겁니다. I mean, I absolutely was not expecting anything, and definitely no idea that it would even be reached all the way in Korea. 미국에서 태어난 류 씨에게 정체성 고민은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을 찾아 헤매는 심청이가 마치 자신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I wasn't Korean enough to be telling a Korean story. And at the same time, I was afraid that I wasn't American enough to be telling an American story. So sort of searching for belonging and searching for home. I felt like I related to 심청. 뮤지컬 심청전은 자신의 졸업 작품으로 만들어 3월 학교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연출가로서의 첫 시작입니다. There's a calling, there's a demand for diverse stories and diverse voices. And so, especially in America right now, and to help showcase voices that haven't been showcased recently. So,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입춘 절기가 무색하게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죠. 한파를 몰고 온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서쪽에 커다란 눈구름대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울릉도와 독도에는 15cm 이상,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10cm, 호남 서부에는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제주로도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부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의 정점을 찍겠습니다. 내일 동쪽 지역은 맑겠는데요. 날이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8도로 무척 춥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 목표는 금메달 1개 내지 2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쇼트트랙을 포함해서 이 선수 지도자 협회 빙상계 내부에 워낙 잡음이 많았죠. 하지만 이 목표치가 낮다고 우리 출전 선수 64명이 흘린 이 땀과 노력의 값어치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태극마크의 자부심,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